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지전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지전이라고 하는 것, 갈바니 전지도 아닌데 먼저 확인해서 봐요 싶을 텐데요. 이미 앞에서 제가 산화하는 반응 가지고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비가역 반응이라고 할 만큼 아주 반응이 잘 가는 이유는 표준하는 전이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표준하는 전이 값이 큰 녀석은 전자를 잘 뺏어오고 표준하는 전이 값이 작은 녀석은 전자를 잘 뺏겨서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했던 거죠. 그 말은 즉 다시 해서 우리가 환원전이 산화전이가 뭔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즉 산화하는 반응이 그 말이 곧 추진력이 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반응에 대한 그러면 전이값을 우리는 전지전이 혹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쪽 반응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환원 반쪽 반응에 대한 환원 전이값, 산화 반쪽 반응에 대한 산화 전이값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산화전이 환원전이라고 하게 되는 표현들은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아니죠. 이제 각각의 우리가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에 대해서 전자를 뺏거나 뺏기는 추진력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결국 전자를 이동시켜줄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해주는 전압 혹은 전이값으로 표현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뭐냐면 크기 성질이 아니라 세기 성질이라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를 뺏고 뺏긴다라고 하는 건 서로 상대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뺏는다 혹은 뺏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라고 하면 따라서 상대적인 세기가 비교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대적인 세기로서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준점이 좀 필요하겠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점이 누가 될 거라고 밑에 또 나와요. 바로 수소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수소가 얼마일 때 수소 수용액상 25도씨 1기압 조건에서 이 녀석이 1몰 농도로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전자를 얼마만큼 잘 뺏어서 이동시키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지전 값을 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밑에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크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식에 뭔가 엠벨을 해줘가지고 전지전 값의 변화들을 나타내줄 수 있겠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반응식을 가감을 통해서 전체 반응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하는 전이값이 큰데 작은 것을 빼줘서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거고요. 앞서 문제에서 풀 때도 확인했던 거지만 반쪽 반응식에 대한 환원 전이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강조했던 상대적인 세기로서 우리가 구해줘야 하므로 이동한 전자의 몰수까지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그러면 델타지라고 하는 상태함수를 활용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활용했던 우리가 레티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도록 할게요. 레티머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상태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반쪽 반응에 해당되는 환원 전이값을 구할 때 우리가 간략한 도표로 그려 쓰자라고 하는 게 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굳이 다 쓸 필요는 없겠고 이동한 전자의 몰수도 같이 고려가 돼줘야 될 상황, 그 상황에는 다음과 같이 레티머 다이어그램을 쓰게 되는 반쪽 반응에 대한 환원 전이값 물어볼 때 쓴다. 이것만 기억을 잘 해두고 계시면 되고요. 식도 그래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식을 쓰게 되는 그 요령은 다음과 같이 이동한 전자의 몰수와 그에 해당되는 각각의 환원 반쪽 반응의 환원 전이값들만 작성해서 쓰면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도 1편도 다 똑같으니까 다 지워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자, 나온 김에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델타 지너트와 이제는 전기화학에서 나온 즉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얻게 되는 표준 전지 전이값에 대한 내용들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델타 지너트와 원래 표항상수라고 하는 것은 또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연결해줘서 설명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의 형태로서 우리가 표현을 바꿔 써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델타지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라고 하면 바로 비팽창 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팽창 아닌 형태로서의 바로 에너지 변화 형태로 즉 일의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다음과 같은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전자가 이동하는 일의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거니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전하량이다라고 하게 되는 Q값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 반응을 통해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같이 고려해 주게 되면 그럼 그 결과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걸 알아낼 수 있겠니라고 하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표현 자체가요. 단지 볼트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1볼트에 대한 의미는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능력, 즉 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즉 1V는 1J/쿨롱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있지만 전하량 곱하기 전자를 얼마만큼 이동시킬 거냐, 그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전하량을 이동시켰니 곱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화학적인 에너지 변화를 전기적인 에너지 변화 형태의 값으로 우리가 전환시켜서 우리가 환산해서 볼 수 있겠구나, 이 말이에요. 그걸 밑에다가 정리를 써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전이차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우리가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단위 당연히 볼트 단위예요. 근데 그 1V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요? 1V에 대한 의미가 1쿨롱 전하당 전자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1J/쿨롱이 돼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럼 내가 그 전지를 통해서 혹은 그 산화하는 반을 통해서 이동한 전하량, 전하 이동량을 곱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줄 단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그 줄 단위에 해당되는 에너지 변화의 크기 값은 곧 어떤 의미로서의 에너지 변화의 크기가 되겠니라고 하면, 전자를 이동시키는 일에 해당되는 변화의 크기에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가 바로 다음과 같이 델타-G는 마이너스 NFE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고리 혹시라도 만약에 놓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몰당 전하량인 1페럿 96,480쿨롱 혹은 96,500쿨롱이라고 하게 되는 쿨롱/몰이 몰이 되겠죠. 그 값에다가 그 반을 통해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곱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이 곧 바로 우리가 이동한 전하량이 되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 따져주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전하량을 이동시켜준 능력 같이 곱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이 우리가 바로 에너지 변화의 값의 크기로서, 즉 전자 이동시켜주게 되는 에너지 변화의 크기로서 바꿔줄 수가 있겠고, 그건 화학적 에너지 변화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 연결고리로부터 우리가 표준 조건으로 바꿔주게 되면, 표준 조건이면 너트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너트 붙여준다는 의미가 뭐가 돼요? 라고 하는 건, 너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Q값이 1인 조건, 여기서 Q값은 반응지수 얘기하는 거죠. 수액사이라면 1몰 농도, 기체상이라고 하면 1기압, 고체나 액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기압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표준 조건. 근데 여기는 수액상도 같이 지금 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액상에서 우리가 따져주게 되는 그 기준점은 25도씨를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조건은 양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수액상이므로 25도씨도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같이 델타-G는 마이너스 NF 이너트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RT LNK로도 쓸 수가 있으므로, 그러면 다음같이 등식이고 다음같이 등식도 쓸 수가 있는 것이니, 그럼 이제는 마이너스 NF로 양쪽을 나눠주게 되면 그럼 NF분의 RT LNK로 쓸 수가 있겠고요. 이걸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간결하게 바꿔줄 수 없을까? 즉 R값도 상수고, 온도 T는 298켈빈 25도씨니까 상수고, 1페럿도 상수고, 제한로그도 우리가 미수가 11로그 쓰는 게 편한 거니까 빼주면 우리가 ln 10이다라고 하는 값이 곧 2.3이거든요. 그거 빼가지고 계산해주면 그 계산 결과들이 다 얼마니? 그러면 그 계산 값이 0.059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남아있는 것, 즉 그 남아있는 게 핵심이죠. n값이 뭔이라고 하면 이동한 전자의 몰수거든요. 그래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분의 0.059 곱하기 로그 K로서 나타내주면 우리는 바로 표준 전지 전이값으로부터 평형상수에 대한 정보를 거꾸로 해석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평형상수가 곧 다음 같은 전지전이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형상수 값을 알아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다가는 우리한테 대조관계들 가지고 쭉 엮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한 줄만 외워두세요. 여러 줄 동시에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정발은 자발적인 걸 가지고 보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G 너트가 우리가 그런 표준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 말 우리 지금까지 뭐라고 했었냐면, 그건 바로 평형상수가 1보다 크다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 더 붙일 수 있겠죠. 델타-G 너트는 마이너스 NF 이너트가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도 써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너트 값은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암기를 해두면, 나머지들은 그러면 아예 반대로 얘기해주면, 델타-G 너트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표준 전지전이 값에 대한 의미들까지, 그리고 네른스식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까지, 그리고 레티머 다이어그램에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같이 살펴보게 된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대표 기출 문제로 다시 한번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